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 9월 28일 9월의 월말 경주입니다. 지난주는 또 추석 휴장까지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출전 두수는 많아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좀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들이 많이 몰려 나왔기 때문에 역시 오늘 하루도 전반적으로 좀 변수가 많은 경마일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부산경 마장은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추천 경기로 지정을 했었던 6경주에서 영광의 시대의 K 플러스 1 요거 주력 원틀이었어요. 복승식 15배짜리 적중해냈고 11경주 마지막 경주 역시 추천 경주였었는데 무적 영웅의 동방불패 요거는 쌍승식은 15배 복승식 13배가 나왔어요. 요거 주력 한방이었습니다. 제대로 적중해냈고 일요일날 이경주에서도 슈퍼 노바이지의 비카 블레이드 요것도 주력 한방으로 복승식 17.8배 굵직한 배당을 적중해냈고 그 밖에 금요 2경주 3경주 또 부산교차 3경주에서도 8.8배, 2.5배, 2.3배 이런 좀 잔배당도 적중해내는 기쁨이 있었고요. 그 상승세를 이번 주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하고 나왔습니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오늘 추천 경주는 5경주, 6경주, 9경주, 5경주, 6경주, 9경주가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면서요.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천마탈에 있습니다. 8번마 원더풀 라이언, 안쪽에 4번마 패션왕, 요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에이스죠. 여기 2번마 백리총, 5번마 BK 썬더, 또 1번마 데이스타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8번마 원더풀 라이언은 충마로 인정이 되는 마필이죠. 기본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마필이에요. 데뷔전에서는 힘이 들쳐서 아쉬움을 남겼고 지난번 경주는 늦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힘을 쓰면서 선두권에 나섰던 그런 마필이죠. 그러면서도 입상을 차지했는데 어쨌든 원더풀 라이언도 힘이 굉장히 많이 붙어가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주는 발주까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선두권 공략이 충분히 가능하고 문제의 마필이 4번마 패션왕인데 사실 원더풀 라이언을 제외하고는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패션왕이 눈길을 끕니다만 패션왕도 이거 믿고 때릴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마필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주행불량기가 있어요. 고개도 굉장히 높고 또 기대는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런 마필들은 선행을 가야 되는데 원더풀 라이언이 있어서 선행이 쉽지 않아요. 초반에 게이틀은 원더풀 라이언보다 조금 빨리 튀어나올 수는 있긴 합니다만 원더풀 라이언이 충분히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니면 옆에서 계속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패션왕이 그런 측면에서는 편성은 강하지 않습니다만 믿고 때리기에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8번, 4번의 대끼리보다는 저는 배당의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고 봐요.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마필은 두 마필인데요. 안쪽에 3번마 캐안드린과 외곽에 11번마 소중한 선물입니다. 쾌한드림 같은 경우는 13주 만에 나왔어요. 그렇지만 컨디션은 좋고 또 지난번에도 컨디션은 사실 좋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1300이라는 경주거리가 최적의 전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만 1000m입니다. 그렇다면 3번 쾌한드림도 힘이 붙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11번 소중한 선물도 데뷔전에서 꼴찌를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큰 의미는 없어요. 1300이었다는 점, 또 말도 완전히 안 만들어졌던 그런 상황인데, 이번 경주를 앞두고는, 적응을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워낙에 발주가 좀 늦었죠. 원래 발주가 이렇게 안 되는 마필이 아니에요. 늦발을 하고 1300이다 보니까 꼴찌를 했습니다만, 역시 이 마필도 처음에 타는 점, 그리고 발주가 기본적으로 좀 되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외곽 게이트라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또 유리하게도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1번마 소중한 선물, 안쪽에 3번마 쾌한드림 이런 마필들이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2번마 티아라 위너 중심으로 배당이 들어가죠. 8번마 투르킹, 5번마 울산장군, 9번마 럭키 아델, 1번마 무적 비트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이번 티아라 위너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서 배당을 터뜨렸던 그런 마필이죠. 지난번에는 컨디션도 그렇게 썩 좋지 못했던 그런 과정이에요. 다만 이번 경기는 편성이 약하고 안쪽 게이트 선행 가능성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티아라 위너도 무시는 못하는데, 문제는 이제 티아라 위너 같은 경우도 기본 잠재력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니라는 것이 좀 일반의 불안감으로 좀 남고 있고, 팔모 트루킹 같은 경우도 보여줄 걸음에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마필이죠. 단거리에서는 역시 활약이 가능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상으로 보면 2번 티아라 위너 또 8번 트루킹 이런 마필들이 나와보긴 합니다만, 또 그렇게 사이드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믿고 들어가기에는 좀 부족하죠. 어차피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5번마 울산 장군이 티아라 위너나 트루킹보다 잠재력적인 측면에서는 더 센 마필이에요. 이제 경주를 치르면서 데뷔전에서는 뭐 이렇다 할 전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고, 지난번 경주에서는 역시 빠르게 힘이 차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뭐 이번 경기를 앞두고도 컨디션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울산 장군도 뭐 절대 이 편성에서는 밀리지 않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2번, 8번이 대기를 팔리는데, 저는 오히려 5번 울산 장군을 배팅의 축으로 충분히 노리고 갈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기입니다. 4번마 호프풀 사이먼, 3번마 트로피 콜렉터 두 마필이 압도적인 대기를 형성하는 그런 에이스죠. 여기에 9번마 마루짱, 10번마 아데리신, 1번마 킵 고잉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액면을 보면 뭐 3번, 4번이 나와 보이는 거는 사실이에요. 4번마 호프풀 사이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5개월 만에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죠. 컨디션이 좋았던 그런 마필인데 역시 발주가 조금 매끄럽지 못하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됐어요. 다만 이제 13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조금 걸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컨디션은 물론 뭐 지난번보다는 좀 더 낫고, 3번마 트로피 콜렉터도 지난번에 최선의 3착이었습니다. 물론 뭐 힘이 차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트로피 콜렉터도 지난번에 최선의 레이스를 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게 3번, 4번으로 과연 끝날 수 있겠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좀 있는 그런 레이스죠. 대안의 마필은 전력이 노출 안 된 마필 한두 소개해 드릴까 싶은데요. 6번마 최강 클리어입니다. 이 최강 클리어 같은 경우도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굉장히 많아요. 이 마필은 그 혈통적으로 힘이 좀 늦게 차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데뷔전에서는 비록 꼴찌를 하긴 했지만, 지난번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스타트 능력도 많이 보강이 되고 있고, 1200인데 이 마필은 13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훨씬 더 나아요.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따라서 레이스 흐름도 그렇게 빠르진 않죠. 인기 마필인 뭐 3번, 4번 이 두 마필이 앞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따라가는 최강 클리어가 정배적인 메리트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조교 강도도 뭐 지난번보다 확연히 많이 끌어올리면서 컨디션의 변화를 좀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전력이 노출이 안 된 6번마 최강 클리어도 충분히 도전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복병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6등급 1600m 경주입니다. 뭐 편성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1번마 사일런트 파크 지난번에 입상을 차지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 1위로 떠올랐고, 여기에 10번마 찬란한 미소, 6번마 피스 라이더, 4번마 지산 오름, 2번마 구리타워 이런 마필이 팔려요. 편성은 강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1번마 사일런트 파크라는 마필도 저는 기본기가 그렇게 센 마필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레이스가 너무 잘 풀렸어요. 안쪽을 파고들면서 입상을 했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물론 1번 게이트고 또 현성으로 봐도 1600이라는 경주거리는 큰 문제는 안 되는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고유 능력 자체가 아주 센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일런트 파크를 축으로 놓고 가기에는 일말의 불안감이 있는 그런 에이스예요. 빠져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빠져도 할 말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복병은 4번마 지산오름입니다. 이번 경주 선행마가 없어요. 지산오름이 모처럼 아주 편안하게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죠. 뭐 혈통적으로 1600은 문제가 안 되는 마필입니다. 약간 그 주행불량기가 있고 기대는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능력 발휘가 좀 안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는 다소 좀 외곽을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버텨내는 끈기를 보여줬죠. 따라서 선행을 가는 지산 오름이라면
페이스 조절도 충분히 가능하고 전반적으로 마필들이 그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단독 선행의 메리트는 굉장히 크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뭐 1번마 사일런트 파크조차도 장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갈 수 있는 4번마 지산 오름이 배팅에 대한 메리트는 가장 높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경주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10만 경주죠. 오늘 박랑규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만만치는 않아요. 지금 그 주행검사 기록이 썩 좋지 못해가지고 인기도에서 좀 외면을 받고 있는 마필들도 얼마든지 실전을 통해서는 능력 발휘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에요. 뭐 배당판은 4번마 아마존역을 중심으로 배당판이 들어가요. 여기에 6번마 강복 천왕, 5번마 썬데이 글로리, 10번마 토암 에이스, 2번마 전사의 질주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저는 이 4번마 아마존 요걸조차도 의심을 합니다. 물론 뭐 주행하면서 기록은 워낙 좋았어요. 스타트 능력도 보여준 그런 마필인데 혈통적으로 보면 선행만은 아니에요. 따라서 선행을 가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마존 여걸이 안쪽에서 선행을 못 가면서 모래를 맞는 순간에는 아마존 여걸도 요거 장담을 못해요. 능력에 비해서는 좀 거품기가 많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 컨디션이 좋은 보병들이 눈에 많이 띈다면 저는 아마존 여거를 완전히 꺾고 갈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많이 인정해줘야 뭐 그냥 받치기 후공 막고로만 데려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경기는 복대복 막권을 과감하게 주력 막권으로 노리고 하는 그런 애 있습니다. 따라서 잠재적인 측면에서는 뭐 앞으로 장래가 정말 촉망이 되는 그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어설픈 인기 마필인 아마존 여거를 뭐 인정하고 할 하등 이유가 없는 그런 애 있어요. 따라서 복대복 막권 중고배당을 주력 막권으로 배당을 노리고 하는 오늘 첫 번째 박랑규의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고요. 6경주 국산마 5등급 1000m 레이스입니다. 박랑규 오늘 연속해서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도 혼자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최근에 그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걸음이 남아있는 그런 마필, 컨디션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좀 성적이 안 나왔던 마필들이 공교롭게도 지금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이번 경주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나오기 때문에 변수가 많아요. 액면적인 측면에서는 6번마 이스트 윈드, 5번마 우승 티켓 요 두 마필이 대기를 팔립니다. 두 마필 모두 뭐 무시는 못해요. 이스트 윈드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에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던 그런 과정 속에서도 입상을 차지한 그런 마필이고, 우승 티켓 같은 경우도 지난번 승급전에서 12마신이라는 큰 착차를 보이면서 입상을 지켜냈는데 1000m로 줄어든 경주거리, 그리고 지난번에 패션 오브 마린이 워낙 잘 뛰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우승 티켓 이스트 윈드 액면적으로는 뭐 두 마필이 나아 보이긴 해요. 그렇지만 역시 또 약점이 없는 건 아니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트 윈드도 뭐 컨디션이 아주 지금 좋은 그런 상태는 아니고, 우승 티켓도 역시 지난번에 승급전이었다 손치더라도 12마신 좀 큰 착차를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일말의 아쉬움이 있죠. 따라서 6번, 5번으로 이번 경주가 또 쉽게 끝나기는 어려운 구도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보병권에 있는 전혀 안 팔리는 마필들의 컨디션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뭐 정계적인 메리트까지 안고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역시 복병을 과감하게 배팅에 추후로 가면서, 물론 뭐 6번, 5번을 무시는 못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일단 뭐 두 마필 모두 주력 막권을 가져가야 됩니다만, 두 마필 모두 능력 발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복대복 막권까지도 열어두고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아주 큰 배당이죠. 제가 노리고 하는 마필은 워낙 인기가 없기 때문에 뭐 6번, 5번에 붙여도 배당 굉장히 좋은 그런 마필이에요. 아주 그 복병 한도를 진하게 노리고 하는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7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7번마 킹삭스, 1번마 빅풋 승급전을 갖는 두 마필이 강력한 대끼를 형성하는 그런 레이스죠. 여기에 4번마 신비한 여인, 10번마 유 잭스윙, 11번마 슈퍼골드 이런 마필이 팔려요.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뭐 7번, 1번이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해요. 두 마필 모두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 자체가 워낙
많이 남아있는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 뭐 9마진, 10마진, 낙승을 거둔 그런 마필들이죠. 다만 이제 킹삭스나 뭐 빅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선행을 안 가면서도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구도예요. 따라서 7번, 1번에 동반 입상이 좀 유력시 되고 있지 않나 보이지고, 이게 배당이 워낙 없기 때문에 삼복에 대한 메리트 아니면 1번, 7번이 의외로 경합을 하면서 대끼리를 지켜내지 못했을 경우에 그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복병은 한두가 있어요. 8번마 VI 피킹입니다. VI 피킹 같은 경우도 8월 달에 결승선에서 진로가 막히면서 걸음을 남긴 채 결승선을 통과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지난번에도 뭐 외곽에서 뭐 이렇다 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번 경기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따라서 뭐 1번, 7번 내 빼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보내놓고 자기 페이스만 지켜간다면 VI 피킹이 최소한 3착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기 때문에 3복승에 대한 메리트는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뭐 기본 능력이야 7번, 1번 뭐 앞으로 보여줄 거라면 여러 개 많기 때문에 능력이 인정이 되는데, 그 밖의 마필들이 그렇게 뭐 앞으로 장래성도 그렇고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없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8번마 VI 피킹의 3착 가능성 열어둘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8경주 국산마 4등급 16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변수가 좀 많아요. 1번마 기적의 족토마, 10번마 미스터 스캣 두 마필이 대기를 팔려요. 여기에 7번마 원더풀 스토리, 5번마 라이징 어게인, 12번마 낭만전사,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이 기적의 적토마도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지난번에 그 1300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좀 쉽게 올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1번 게이트 2점을 10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복을 보였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오히려 기적의 적토마 같은 경우는 안쪽보다는 바깥쪽에 포진했을 때 좀 더 능력이 극대화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데뷔 전부터 계속 그런 스타일로 레이스를 풀어오면서 어쨌든 염치 입상을 지켜왔는데, 지난번에 안쪽에 박히니까 오히려 능력 발휘가 좀 안 되는 그런 모습. 물론 선행을 간다면 또 얘기는 다르죠. 그렇지만 안쪽에서 선행을 못 갔을 경우에는 기득의 적토마도 일말의 불안감이 있고, 10번만 미스터 스캣 같은 경우도 역시 1600이라는 경주의 거리에 대한 부담이 있죠. 지난번에도 뭐 1600이기 때문에 불안 요소를 뭐 방송을 통해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또다시 1600이에요. 물론 부담 용량은 1.5가 빠졌고 한 차례 경주를 치러냈다는 점에서는 뭐 플러스 알파는 있는 그런 마필이죠. 그렇지만 역시 1600은 불안 요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1번, 10번 자칫 잘못하다가는 두 마필 모두 부러지면서 고배당으로 직결도 될 수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복병을 노려가야죠. 3번만 원더풀 캡틴, 또 5번만 라이징 어게인, 이런 마필도 가능해요. 뭐 12번 낭만전사도 절대 무시 못하는 마필이고, 원더풀 캡틴 같은 경우는 16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굉장히 유리한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워낙에 발주가 안 되는 단점 때문에 단거리에서는 뭐 따라가기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1600이라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지난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오는 끈기, 예전과는 좀 색다른 전력, 탄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안쪽 게이트의 원더풀 캡틴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라이징 어게인도 부담 중량이 57이라는 것이 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됩니다만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더 있는 마필이에요. 기적인 선행도 가능하고, 낭만전사도 역시 뭐 1600은 언제든지 한 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 10번 대길인데 이 대길이 못 믿는 대길입니다. 뭐 3번만 원더풀 캡틴 충분히 고배당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최대의 복병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구경주 혼합 4등급 1600m 경주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세 번째 추천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1600이라는 변수를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예요. 2번마 철비, 3번마 탱이바이트 두 마필이 대기로 팔려요. 여기에 9번 퀸오브 캡틴, 또 11번 조은의 12번마 흥자본색, 이런 마필이 팔렸는데, 탱이바이트는 역시 1600은 문제가 됩니다. 물론 8월 17일날 1600에서도 우승을 거머쥐었지만 그때는 52kg였어요. 52.5. 그렇지만 지난번에 역시 56.5, 4kg가 부담 중량이 늘어났다 보니까
그 1600이라는 경주 거리에 대한 부담까지 맞물리면서 최대 경기를 했음에도 걸음이 안 나왔던 마필이에요. 또다시 56.5라면 탱이바이트도 못 믿는 마필이고, 철비 같은 경우는 지난번 토브 오브 더 월드의 철비 뭐 대끼리로 팔렸던 그런 마필인데 워낙에 편성이 약해서 인정을 하고 갔어요. 자, 그때 당시에 정말 최선의 레이스 최적의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의 여력은 사실상 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편성도 이게 지금 지난번보다 훨씬 더 세졌어요. 따라서 1600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철비, 탱이바이트 다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이런 불안한 인기마가 있는 레이스 고배당으로 또 집계도 될 수 있고, 또 문제는 인기마필이 불안하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그 대안에 카드를 가지고 있냐, 이게 관건인데 1600이라는 경주월이 또 이번 경주를 앞두고 컨디션의 변화,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다는 것도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한 복병이 한두 있어요. 그 복병을 배팅의 축으로 노려가면서 철비나 탱이바이트 못 믿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주력 막권은 더 큰 배당, 복대복 막권을 주력 막권으로 노려가야죠. 1600이기 때문에 그 변수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박랑규의 세 번째 추천 경주인데 역시 복대복 막권을 주력 막권으로 노려가는 추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10경주 2등급 1800m 경주입니다. 출전 주수는 8두 단촐합니다만 내용적으로는 뭐 안 되는 마필이 없다 싶을 정도로 나가신다나 카우보이 캡틴 두 마필 빼고는 5마필, 6마필 간의 싸움이죠. 따라서 굉장히 혼전도가 높아요. 3번마 월드선, 1번마 러닝삭스, 5번 유혹망치, 6번마 마스터윈, 이런 마필 팔리죠. 어쨌든 3번마 월드선은 1800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래도 입상권에는 가장 근접한 그런 마필이죠. 지난번에 2000m여서 제가 인정을 안 했던 그런 마필이죠, 방송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머리차로 3착인데 1800으로 경주거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다 같이 뛰었던 마필과 대결이에요. 충분히 이번 경기는 능력 발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6번만 마스터위는 선행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마필이에요. 선행을 갔을 때는 역시 좀 능력이 극대화되는 맛이 있는데 이번 경주는 안쪽에 있는 러닝삭스 또 유혹망치 이런 마필들도 결코 그냥 마스터윈을 보내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또 지난번 같은 결과가 도출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러닝삭스나 유혹망치가 먼저 치어나갈 가능성도 있고, 또 마스터윈 자체가 지금 부담 중량이 3kg가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좀 아쉬움으로 남아요. 여기서 큰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은 8번 흐뭇이에요. 24주 만에 나왔어요. 그렇지만 컨디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뭐 최근에 보여준 액면으로만 보면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 흐뭇이 좀 아쉬움을 남긴 합니다만 컨디션은 굉장히 좋아요. 오히려 그 공백기를 거치면서 힘은 좀 더 차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기도에서는 살짝 밀려나 있지만 흐뭇이 보여줄 걸음의 여력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마필이고 충분히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복병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1경주 혼합 3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혼전도 굉장히 높아요. 인기 마필들의 불안 요소가 있고 또 복병들의 성장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번마 아미와 마더, 4번마 코리아 드래곤, 2번마 베네이 페이, 1번마 오썸 킹이지, 또 11번마 반지의 여전사,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데 하나같이 믿을 만한 마필은 없습니다. 아미와 마더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KNN배 굵직한 대상 경주에 출전했었던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그 전에 뛰는 것도 그렇고 컨디션이 아직까지는 그 베스트에는 많이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아미와 마더도 못 믿는 그런 마필이고, 코리아 드래곤은 힘은 많이 차가고 있어요. 보여줄 거라면 여력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승급전이라는 것이 조금 역시 문제가 되는 그런 조건이고, 베네이페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8개월의 공백기를 거치면서도 3차까지 올라왔었던 그런 마필이죠. 다만 베네이페이는 레이스가 잘 풀려야 된다는 좀 전제 조건이 따르는 그런 마필이에요. 능력의 정점은 이미 찍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인기 3강인 3번, 4번, 2번 이 세 마필이 다 약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수는 상당히 많죠. 복병은 저는 외곽의 10번마 다이나믹 루키와
12번 브라보 마린. 요 두 마필이 복병입니다. 다미는 루키 같은 경우는 근육통 때문에 지금 8주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조기 강도는 뭐 그렇게 많이 끌어올려 놓고 나오는 그런 마필은 아니지만 1400이라는 경주거리는 다미의 루키가 충분히 따라가면서 한 발이 가능한 그런 조건이죠. 거리는 그렇게 길게는 안 나오는 마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600, 1800을 최근에 꾸준히 뛰어왔던 그런 마필인데 1400 모처럼 적정거리로 내려왔다는 점에서는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12번마 브라보 마린도 좀 기복은 보이는 마필이긴 해요. 그렇지만 역시 1400까지는 능력 발휘가 가능한 그런 마필이죠. 지난번에 고배당을 터뜨렸던 그런 마필인데 그때 당시에 그 결승전에서 또 채찍을 놓치는 불운 속에서도 일궈냈던 그런 흥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가 그렇게 뭐 페이스도 빠르지도 않고 능력적인 측면에서 아주 절대 강자가 있는 그런 레이스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경주 역시 뚝심 싸움 뒤에서 참고 타는 마필에게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그런 조건에도 10번마 달막 루키나 12번마 브라보 마린이 잘 부합이 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인기도에 밀려 있습니다만 10번, 12번 요 두 마필의 이변 가능성도 열려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남규의 특별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